제목은 좀 소리를 볼 수 있다면 뭘 할 수 있을까 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발표에 관해서 저희 좀 찾아보면 뭐 사운드 비주얼라이제이션이 더 나아가서 사운드를 컨트롤하고 매니플레이션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보면은 저희 김영하 교수님이 제일 이쪽 이렇게 책도 쓰시고 제일 전문가시고 해서, 저는 근데 이 물리지식 기반, 이게 어쿠스틱스니까 피직스니까 피직스 기반으로 하는 접근 방법들은 이 책을 보시면 잘 나와 있을 것 같고, 조금은 좀 다른 퍼스펙티브로 요즘 소위 말하는 데이터에서 그 히든한 패턴들을 배우고 데이터 기반 접근 방식, 뭐 요즘 소위 말하는 인공지능 딥러닝의 사운드 비주얼라이제이션하고 관련되어서 좀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물리지식 기반의 어떤 트래디셔널한 방법론에 대해서는 좀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순서가 조금 바뀌어서 추후에 연사분이 좀 그 필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할 것 같고, 저는 그걸 좀 뛰어넘어서 데이터 포커스, 데이터 접근 방법으로 사운드 비주얼라이제이션이 뭐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그 아이디어는 뭐가 좀 다른 거며, 뭐 그런 이야기들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좀 다루고 싶은 내용은 사운드 소스 로컬라이제이션이라고 해서, 뭐 쉽게 말하면 소리가 어디에서 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저희 소음진동학회의 사운드 소스 로컬라이제이션, 어쿠스틱스나 음향학에서는 아주 티피컬한 주제라는 거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고, 저희는 그거를 어떻게 접근했는지를 좀 살펴보면, 이제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제 사운드가 이렇게 있을 텐데, 그 디렉션 오브 어라이벌이라고 해서 이제 멀리 있으면은 페이즈, 늦게 오고 페이즈가 달라지니까 그것을 이용해서 에스티메이션한 알고리즘들이 가장 처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뭐 좀 깊은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좀 백그라운드를 좀 이렇게, 소리가 있으면 마이크로폰 하나로는 안 되겠죠. 저희가 뭐 기도 2개인 이유가 그 페이즈를 알기 위해서, 그래서 멀티플로 마이크로폰 어레이가 두어져 있다고 하면 각각에서 이제 데이터가 측정이 되는 거고, 그러면 뭐 크기와 뭐 페이즈가 다를 테니까 그런 것들을 수학적으로 물리적으로 잘 조합을 하면 소리가 나는 뭐 스피커라든지 사운드의 위치가 이쪽에 있구나를 알 수 있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그런 연구들을 많이 되고 있고, 1차원이면 이렇고, 뿐만 아니라 제가 2차원, 3차원까지도 갈 거지만 2차원에서 보면 이런 2차원 평면에 사운드 소스가 뭐 하나든 뭐 멀티플이든 있을 테고, 그렇게 하려면 마이크로폰 어레이도 이렇게 여러 개 뭐 랜덤하게 할 수도 있을 테고, 특정 위치의 그리드에 저희가 알고 있는 위치에 뿌려도 될 테고, 뭐 하여튼 뭐 1D 어레이가 되었던 2D 어레이가 되었던 가지고 그 빔의 패턴을 알기 위해서 이제 저희 이제 그 빔포밍 맵이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키워드로 좀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그 측정된 걸 가지고 이렇게 빔포밍 맵을 형성할 수 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측정치고, 이제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빔포밍 맵을 기반으로 해서 소리 뭐 요거를 보면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요 정도에서 사운드가 있을 것 같다는 그 우리가 추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빔포밍 맵에 대한 것들을 히스토리컬한 것들 연구가 뭐 지금 제가 처음 하는 건 아니니까 뭐 리터러처 리뷰를 좀 해보면 컨벤셔널한 방법들이 있을 테고, 최근에 딥러닝 방법으로 그렇게 해서 뭐 장단점이 있다 정도만 하고 저희가 자료를 제공해 드리니까 좀 자세히 추후에 한번 읽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빔포밍 맵을 가지고 이렇게 형성된 이미지들을 가지고 뭐 이런 복잡한 수식들이 있습니다. 물리에 기반을 해서 이런 걸 하면 소스의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 로컬라이제이션 할 수 있는데 그거를 뭐 더 잘 되는지 덜 되는지는 잘 안 되는지는 잘 모르겠고, 일단은 데이터 기반으로 한번 해보자 라는 게 저의 처음 모티베이션이었고, 그러면 요게 데이터를 측정을 멀티 마이크로폰 어레이에서 측정된 거에 약간의 매니플레이션을 통해서 만들어진 빔포밍 맵이니까 이게 이제 이미지가 되는 거겠죠. 이미지를 인풋으로 받고 우리가 이제 실험을 할 때 스피커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소리를 낼 테니까, 트레이닝 데이터셋을 생성하기 위해서 여기에 있으니까 여기일 겁니다, 아마. 그럼 아웃풋의 위치가 이제 실제로 피지컬한 세상에서는 마이크로폰의 위치가 먼저 있고 거기에서 측정을 해서 빔포밍 맵을 만들겠지만, 여기에 있는 인공신경망으로 보면은 인풋하고 아웃풋을 뒤집어 놓은 거죠. 그래서 이걸 인풋으로 하고 아웃풋의 위치를 알기 위해서
뭐 2차원이니까 x, y가 될 테고 그거의 크기인 뭐 파워 또는 인텐시티라고 이렇게 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DNN 또는 ANN 구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여기에도 측정하고 옮기고 이렇게 측정해서 다양하게 트레이닝 데이터셋을 가지고 학습을 시키겠죠. 그러면 우리가 희망하는 것은 거기에 내재되어 있는 피직스를 데이터를 기반으로 어떤 패턴을 이 네트워크가 배웠으면 좋겠다라고 저희가 희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해보면 저도 아직 잘 못 믿겠지만 잘 돼요. 신기하게 잘 됩니다. 뭐 겉으로 보여지기에. 근데 여기서 이제 그다음 신기하네, 잘 되네. 이제 그다음 이제 저희가 했던 모티베이션이 뭐예요? 그러면 스피커가 2개면 어떻게 되지? 이제 2개면 문제가 X1, Y1, X2, Y2, P1, P2가 돼야 되니까 여기에 끝단에 있는 뉴런의 개수가 3개가 아니라 6개가 돼야 돼요. 그럼 구조가 바뀌어야 되고, 그러면 다시 트레이닝 데이터셋을 생성해야 되고, 네트워크를 다시 학습해야 되고. 그래서 이거는 엔지니어링적으로 마음에 들지 않는다. 왜냐하면 프랙티컬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생각을 한 게 아웃풋을 위치를 코디네이트로 하지 말고 어차피 코디네이트의 파워까지 알고 있으니까 지금 요거랑 같은 겁니다. 이미지에다가 여기에 소스가 있고 약간의 그 이제 이렇게 방사를 할 테니까 어떤 가우시안 또는 벨 쉐입의 이렇게 인텐시티를 저희가 인위적으로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같은 정보예요. 근데 그 정보의 형태가 하나는 숫자 또는 코디네이션이었다면 하나는 이미지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바꿔서 보면 같은 건데 네트워크 입장에서 보면 이미지가 인풋으로 들어가고 이미지가 아웃풋으로 나오는 형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뭐 네트워크 관점에서는 뭐 AN이었는데 뭐 컨볼루션 계열의 CNN이 되고 뭐 그런 테크니컬한 차이가 있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지도 못하게 소스가 하나였는데 소스가 만약에 3개면 3개라도 그냥 그림이에요. 빔포밍 맵이. 그러니까 네트워크 구조가 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지가 들어가는 이미지 투 이미지 트랜슬레이션의 문제로 바뀌게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장점이 소스의 개수가 하나가 아니라 멀티플이라도 다 핸들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된 겁니다. 그래서 비교를 해보면 빔포밍 맵이고 이게 정답이고 예측한 건데 이렇게 잘 된다. 그리고 원하는 우리가 프리퀀시 대가 달라져도 어느 정도 핸들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되는구나. 신기하네. 근데 조금은 우리가 원하는 문제의 구미에 맞게 하려면 네트워크도 그렇고 인풋과 아웃풋은 살짝 좀 바꾸면 더 좋은 장점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걸 저희가 요 연구를 통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 이제 여기 일단락이 되었고, 그럼 이제 우리가 일반 요게 이제 구형처럼 보이지만 이제 평면에 있는 평면 어레이라서 2D를 해결한 거고, 근데 이제 우리가 3차원 공간상에 살고 있으니까 3D는 그럼 어떻게 되지? 이제 또 궁금해졌죠, 당연히. 2D는 이제 어느 정도 해결을 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럼 3D는 그 마이크로폰 어레이가 구의 표면에 이렇게 박혀 있어야겠죠? 요렇게. 그리고 이제 3차원 상에서 3D에서 어느 위치에 스피커가 소리가 나는지를 알고 싶은 건데, 그러면 3차원도 마찬가지입니다. 2D와 마찬가지로 2D에서 빔포밍 맵이 있듯이 3차원도 구형 표면에 빔포밍 맵을 인스피어로 구할 수 당연히 있겠죠. 왜냐면 요거를 인풋으로 놓고 어느 방향에서 오는지를 예측하면 되겠구나 라고 우리가 상식선에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구형의 빔포밍 맵을 인풋으로 가지고 위치가 예를 들어 스피커가 3개 있었다고 하면 코디네이트로 하지 않고 또 이렇게 생긴 맵을 저희가 이쪽을 이제 타겟 맵이라고 하는데 그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인풋이고 이게 아웃풋이 돼서 또 예측을 하면 돼요. 자, 근데 또 그 다음 문제가 뭐냐 하면 CNN을 쓰려고 하는 겁니다. 이제 그 컨볼루션 네트워크를 쓰려고 하면 구면상에서는 네트워크를, 그래서 이거를 이게 인풋이고 이게 아웃풋인데 얘를 인풋을 하고 얘를 아웃풋을 할 수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네트워크가 일단 기본적으로는 네트워크가 없기 때문에, 그럼 생각할 수 있는 게 실제로 지구가 이렇게 생겼지만 지도는 이렇게 펼치잖아요. 그래서 펼치자. 그래서 이렇게 펼쳤습니다. 이렇게 펼쳤어요.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실제로는 3D지만 펼쳐서 2D로 만들고 2D에 사용했던 네트워크를 그대로 쓰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평면에서 구면으로 펼치면서 당연히 우리가 지도에서와 마찬가지로 극지방으로 갈수록 디스토션이 생기겠죠.
극지방으로 갈수록. 근데 이거는 리니어하지 않고 넌리니어적으로 디스토션이 생기기 때문에 뭐 조금은 이것까지 학습 바라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원치 않게 디스토션이 매핑을 하는 과정에서 디스토션이 생기니까 이걸 또 어떻게 좀 극복할 수 없을까? 또 이런 문제가 또 챌린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2D에서만 사실은 2차원에서 컨볼루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구면에서도 컨볼루션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상식선에서 생각하면 이런 겁니다. 적도 근처에서는 이렇게 그리드로 뭐 컨볼루션 디테일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극지방으로 갈수록 거기에 해당하는 게 요 X폭이 아니라 요렇게 펼쳐져야겠죠. 디스토션이 되니까. 그래서 컨볼루션 맵이 위치에 따라서 필터가 좀 바뀌는 걸 살짝 변형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요쪽 끝에 있으면 사실은 지금 제가 있는 마우스 요 옆은 여기는 없지만 사실은 여기죠. 왜냐하면 구형으로 붙어 있으니까. 그래서 커널을 요렇게 끝이 아니라 여기 있어야 되는데 그건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3D에서 2D로 그리고 구형이라는 것을 저희가 디스토션을 시켜야 되는데 그걸 또 다시 리커버리 할 수 있는 스피리컬 컨볼루션 방법을 고안을 해서 문제를 해결을 했더니 이런 분포밍 맵의 그라운드 트루스는 이런데 그냥 단순하게 컨벤셔널한 CNN을 쓰면 이렇게 잘못 복원이 되는데 방금 제가 제안 드린 그 방법을 쓰면은 제대로 복원이 되더라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단순하게 뭐 이미지는 이미지 그다음 뭐 구형, 근데 CNN, 근데 조금은 우리가 풀고자 하는 문제에서 변형을 시켰을 때 생길 수 있는 원치 않은 어떤 디스토션이라든지 디스터번스를 어떻게 리커버리 하는지 정도를 좀 테크니컬한 이슈들이 있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또 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사실은 그 스피커의 소리를 낼 때 그냥 특정 주파수로 소리를 냈어요. 그냥 B, 뭐 1K, 2K, 3K 이렇게. 그러면 1K에서 소리를 나는 거에 소스의 위치를 랜덤하게 해서 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잘 돼요. 근데 이거를 그 모델 네트워크를 가지고 뭐 2K, 3K, 6K에 하면은 당연히 잘 안 되겠죠. 학습 기반에서 제너럴라이제이션의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뭐 소리가 나는 거의 프리퀀시를 알고 있다면 각각의 네트워크를 다 학습. 근데 이게 또 말이 안 되죠. 프리퀀시마다 학습을 따로 하고 네트워크를 따로 갖고 있는다?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여기 보면 all around 서버에서 프리퀀시랑 상관없이 들어오는 소리의 위치를 알고 싶은 거죠. 그럼 그렇게 하려면 트레이닝 데이터셋을 봤을 때 뭐 전체는 아니겠지만 무수히 많은 다른 프리퀀시와 소스의 개수와 위치를 랜덤하게 제너레이션 하고 그거에 대한 결과를 보여주고 네트워크의 학습을 하게 하면 될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이것도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또 좀 말이 안 되죠. 모든 것들을 다 커버하고 데이터를 보여준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그 소음 진동을 하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쳐다봐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주파수대가 있습니다. 뭐 1K, 2K, 3K 뭐 이렇게 쭉 있을 텐데 우리가 물리적으로 봤을 때 이 시스템이 그 마이크로폰 어레이가 있음으로 인해서 공간상에서 그 에일리어싱이 일어나느냐 안 일어나느냐는 전혀 다른 물리적 현상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딱 끊어서 이전에는 주파수 대역은 다르겠지만 에일리어싱이 안 일어나는 피직스, 이 위쪽은 에일리어싱이 일어나는 피직스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방식으로 이렇게 한다고 하면 이 네트워크에서 이걸 다 보여주고 에일리어싱까지 얘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그래서 가장 바텀 라인이 뭐냐 하면 네트워크를 두 개로 이렇게 나눠서 이 주파수 이전이면 에일리어싱이 일어나지 않고 이렇게 가고, 에일리어싱이 일어나는 부분은 이렇게 일어나고, 왜냐하면 얘와 얘는 서로 다른 피직스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적 지식을 네트워크의 구조에 어떻게 그 인베딩 시키느냐를 좀 보여주고 싶어서 이 얘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요 인디비주얼하게 할 거냐, 프랙티컬하지 않다. 그리고 그러면 전체를 한꺼번에 이것도 데이터를 모의 보여주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것 같다. 그러면 그걸 기준을 뭐냐?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에 알고 있었던 기계적, 음향학적, 물리적인 어떤 그 지식들을 가지고 네트워크의 구조를 잘 디자인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신경 써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랬더니 결과가 잘 되더라. 그래서 빈맵이고 타겟이고 저희가 제안한 방법이고 여기는 컨벤셔널한 방법으로 했을 때 좀 다르다는 거, 그리고 에일리어싱이 일어날 때도 뭐 마찬가지로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연구는 이제 표준 연구원이랑 표준 과학 연구원이랑 협업을 한 거라서 이렇게 이걸 저희가 생각했던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장치를 꾸며서 실험을 해보았고 360도 카메라를 가지고 이렇게 여기 있으면 여기 위치, 그 다음 실제로 지금 리얼타임으로 실시간으로 에스티메이션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어플리케이션 어디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뭐 공장에서 어떤 가스 리키지라든지 뭐 층간 소음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는 어떤 조난 신호가 있었을 때 소리를 가지고 뭐 비주얼로도 그 서바이버의 위치를 찾을 수 있겠지만, 뭐 구조 요청이 왔을 때 소리를 가지고, 또는 뭐 기침 소리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해서 소리의 위치를 가지는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에 활용해 볼 수 있겠다 정도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운이 좋게도 뭐 뉴스에도 나오고 그랬습니다. 뭐 신문에도 나오고. 이걸 가지고 조금 더 연구를 확장을 하고 있는 중인데,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것은 소스의 개수는 멀티플까지 갔지만 그래도 모든 소스의 개수가 포인트 와이즈였습니다. 근데 이거를 라인이나 서피스로 확장을 시킬 수 있을 테고, 그래서 이쪽은 보면 포인트 와이즈고, 여기는 요렇게 소리를 스피커를 여기다 하면은 6이라는 소리, 이거에 해당하는 빈포밍 맵은 이렇습니다. 뭐 4, 7. 그래서 포인트뿐만 아니라 라인 또는 면적을 가지는 소리가 나와도 그 위치를 예측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의 예를 들면 몇 개죠? 7개의 서로 다른 빈포밍 맵을 가지고 사운드를 냅니다. 그 그림이 아니에요, 지금. 소리가 뭐 삐삐삐 이렇게 날 텐데, 그 소리를 가지고 리컨스트럭션을 해보면 이렇게 포스텍 이런 소리를 가지고 한 걸 가지고, 이걸 보면 좀 소리를 가지고도 우리 뭐 이걸 보고 이걸 예측할 방법은 없겠죠. 그래서 좀 그 또 다른 패션으로 어떤 정보를 전달하는 기조로도 쓸 수 있겠다. 좀 막연하지만 그렇게도 지금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넘어가고, 자, 여기서 첫 번째 소스 로컬라이제이션 이야기는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웨이브가 프로포게이션이 되고 어떤 물체를 만나면 반서도 하고 스캐터링도 할 텐데, 이걸 또 데이터 기반으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제가 좀 내용이 많아서 좀 빨리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웨이브가 이렇게 들어가면 물체가 만나서 반사가 되고 스캐터링이 될 테고, 또는 뭐 이런 것들을 잘 디자인하면 요즘 말하는 뭐 클로킹이나 뭐 메타 머티리얼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고 싶은 거는 일단은 이런 것들 뭐 손으로 간단한 거 손으로 풀 수도 있고 어려운 거는 해석을 해야 되는데, 중간에 이러한 물체가 있었다고 치죠. 그리고 웨이브가 이렇게 쭉 시간에 따라 지나가면 이제 해석을 한 겁니다. 시뮬레이션으로 이렇게 쭉 스캐터링이 한 이쯤에서 여기서 이제 스캐터링이 돼서 이제 물체에서 결국 쭉 가는 거죠. 중간에 오브젝트의 쉐입이 달라지면 당연히 이 주변에 있는 웨이브의 그 필드가 달라지겠죠, 당연히. 저희가 하고 싶은 것은 이런 물체들이 임의의 물체가 주어졌을 때 여기에서의 웨이브 어코스틱의 필드가 어떻게 되는지를 예측하는 건데, 이건 그냥 해석을 하면 돼요. 근데 이거를 딥러닝적으로 한번 풀어보자는 게 첫 번째 모티베이션이었습니다. 그럼 딥러닝으로 보여주려면 물체를 놓고 이렇게 해서 트레젝토리가 생기겠죠. 이게 딱 요 물체가 있다고 해서 한 장의 이미지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시간에 따라서 쭉 스텝이 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그거를 2D 롤아웃 트레젝토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적으로 학습을 해야 되니까 임의의 인풋의 형태는 서로 다른 쉐입이겠죠. 그렇게 해서 좀 파라미터라이즈를 해서 다양한 형태의 오브젝트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모든 스페이스를 커버하지는 않겠지만 뭐 다양한 형태 꽤 많이 생성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걸 가지고 이제 다시 요 쉐입을 가지고 그 해석을 합니다. 해석을 해서 솔루션을 찾는데, 그 솔루션이 시퀀셜하게 나올 거니까 이제 네트워크에다가 어떻게 했냐면, 그 이 제목에서 보시면 피직스 인폼드 뉴로넷이라고 했는데, 왜 피직스냐 하면 그 웨이브 이퀘이션을 보면 t가 있고 t-t의 두 개의 타임을 보고 걔를 차분을 한 다음에 t 플러스 그 다음 시간을 예측을 하겠죠.
하겠죠. 네, 그 물리를 풀면 그 역할을 이 네트워크에 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해석을 통해서 나온 전체가 있을 테고 그거를 뭐 시간 전에 2개, 그 다음 네트워크를 학습을 하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다가 저희가 한 게 뭐냐면 웨이브 이퀘이션도 요 다음 장 요걸 설명을 먼저 드리고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여기 로스 펑션을 보면 웨이브 이퀘이션을 따라야 되고 단순하게 데이터만 보여준 게 아니라 이 우리가 관심 있는 어쿠스틱스 필드의 피직스를 따르라고 하는 텀이 로스 펑션에 들어가 있고 뿐만 아니라 저희가 관심 있는 것은 중간에 있는 오브젝트의 쉐입이기 때문에 그 쉐입 바운더리 컨디션을 만족해야겠죠, 강제로. 그리고 쉐입은 우리가 인풋이니까 알고 있고 그래서 거기에서의 바운더리 컨디션을 만족하게끔 로스 펑션을 줬습니다. 그래서 CA를 통해서 나온 솔루션인 데이터고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배우고 플러스 이 지배하는 웨이브 이퀘이션하고 바운더리 컨디션까지를 참조하게 하는 네트워크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여기 토탈 웨이브고 여기는 반사된 스캐터 웨이브인데 뭐 밑에 것만 보면 그라운드 트루스는 이렇게 생겼었고 저희가 비교를 하기 위해서 순수하게 데이터 드리븐 그 다음 방금 제가 설명드린 피직스까지 고려한 프로포즈드한 걸 보면 이건 전혀 엉터리죠. 여기 왜냐하면 엉터리죠. 근데 이거는 이 2개는 얼추 맞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피직스를 고려했다는 것이 장점이 있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하면 저희가 트레이닝 데이터 여기는 이제 레이턴트 스페이스이긴 한데 여기에 있는 것들은 여기에 있는 부분들은 트레이닝 데이터셋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익스트라폴레이션 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학습의 사용을 이 부분은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보면 좀 쉐입이 좀 더 복잡하긴 하죠. 네. 그래서 의도적으로 익스플로이트된 그 오브젝트의 지오메트리를 가지고도 해봤더니 우리가 프로포즈드한 방법은 예측을 하는데 어느 정도 성능이 좋더라는 걸. 왜냐하면 단순하게 데이터만 보여준 게 아니라 물리까지도 따르게 했기 때문에 라고 저희가 해상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AI인데 데이터 드리븐 뿐만 아니라 물리도 배운 AI 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인공지능 기반으로 해서 그 해석을 하는 거에서 다양한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지만 가장 큰 장점은 전산 해석을 하는 데에서의 가속화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인퍼런스를 하는데 기존의 CA만큼 걸리는 속도가 아니라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리얼타임으로 그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좀 디지털 트윈 컨셉이랑 엮어서 좀 그 실시간성을 장점을 좀 살리면 어떨까라고 지금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그 인버스 디자인에 대한 이야기를 좀 또 다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같은 어플리케이션인데 주제를 이제 인버스 디자인이라고 해서 물리 지식 기반으로 포워드 모델을 이용해서 역설계를 어떻게 할 건가를 좀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문제를 풀고 나서 저희가 관심이 있었던 게 뭐냐 하면 여기다가 물체를 놓고 포워드로 해석하는 거 CA를 대체하는 거고 그러지 말고 예를 들어 여기에서 3람다만큼 떨어진 곳에서 웨이브 필드를 측정을 한다고 치죠. 여기에서 측정을 했어요. 그리고 중간에 놓여져 있는 오브젝트가 어떠한 쉐입인지를 예측하고 싶다고 하죠. 그러니까 전혀 반대 문제입니다. 웨이브 필드를 보고 어쿠스틱스 필드를 보고 중간에 놓여진 오브젝트의 쉐입을 예측하고 싶은 거예요. 소리를 듣고 보면 이제 이게 이제 그 디렉티비티 패턴인데 뭐 예를 들어 중간에 이렇게 생긴 건데 모른다고 가정하고 여기서 측정을 했는데 디렉티비티가 이렇게 나왔으면 중간에 여기에 어떤 쉐입일지를 예측하는 문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리를 듣고 형상을 예측한다. 여러분들 뭐 보면 당연히 여기 뭐 보면 당연히 아는데 왜 이걸 이렇게 하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일단은 어떠한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비주얼리 볼 수 없다고 가정을 하죠. 그래서 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치고 그러면 포워드 이제 보면은 기존에 뉴메리컬 시뮬레이션이 있을 테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딥러닝 어프로치가 있을 테고 이제 역방향을 보면 주로 이런 쪽은 뭐 그 토폴로지 옵티마이제이션을 최적화를 많이 하고 이 딥러닝 어프로치를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이렇게 한번 보겠죠. 보면 저희가 지금 제가까지 설명드렸던 거는 어떤 인풋 파라미터가 있으면 포워드 모델을 그러니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웃풋 리스판스를 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인버스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원하는 디자이어드한 아웃풋 리스판스가 있어요. 그걸 원하는 인풋 파라미터가 뭔지를 역으로 예상하고 싶은 거고, 그러려면 이렇게 와야 되는 거예요. 이터레이티브하게. 내가 디자이어드 된 원하는데 인풋 좀 바꿔보고 포워드 돌려가지고 맞으면 해피한 거고, 아니면 계속 돌아야 되는 거죠. 회사에서는 아니면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이 이터레이션에서 많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포워드 모델 자체를 개발하는 것도 시간이 걸리고, 시간을 돌릴 때도 해석이 걸리고, 그때마다 다양한 이터레이티브 옵티마이제이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여기서 아이디어는 뭐냐 하면, 여기 딥러닝 AI는 어차피 피지컬한 세상에서 인풋과 아웃풋의 의미가 없습니다. 얘는 그냥 데이터 기반이니까. 그래서 내가 원하는 아웃풋을 인풋에 집어넣고, 이게 원하는 인풋에 넣고 그 결과를 아웃풋에 넣고 그냥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학습을 하게 합니다. 근데 이렇게만 하면 안 되는 게, 얘를 가지고 얘를 인풋으로 놓고 우리가 기존에 알았던 포워드 네트워크가 제대로 예측하는지를 이렇게 검증을 다시 해야겠죠. 그래서 여기는 앞부분은 인버스 모델, 우리가 원하는 거고, 실제로 인버스 모델이 제대로 동작하는지를 알기 위해서 피직스가 들어가 있었던 기존의 포워드 모델 또는 억셀러리 모델을 이렇게 집어넣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결과를 보면, 여기에 있는 걸 보면 디렉티비티 요런데, 그라운드 트루스는 이런데 모델이 이렇게 예측해서 비슷해요. 오, 신기해요. 요 문제도 요렇게 생겼는데 요렇게 됐어요. 근데 얘는 요런데 네트워크는 이렇게 해서 틀렸어요. 보면 틀렸습니다. 틀리게 예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건 뭐지? 그래서 얘를 그 컴퓨터를 돌려가지고 봤더니 디렉티비티가 비슷해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여기 하나 더 있어야 되는데, 잘 생각해 보면 인버스 문제는 우리가 디자인 문제는 원투원이 아니라 원투매니 프로블럼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디렉티비티를 만들어내는 형상이 하나만 있는 건 아닐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저희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인버스 디자인의 이그젬플을 제가 한 5분간 설명을 드릴 텐데, 여기서는 또 뭐냐 하면, 저희 층간 소음 많잖아요. 그래서 이게 벽이라고 치고 소리가 들어가는데 층간 소음이나 아니면 뭐 흡음을 하든, 그래서 이쪽에다가 사운드 흡음재를 붙일 겁니다, 아마. 근데 흡음재를 붙이는데, 그냥 기존의 흡음재를 붙이면 프리퀀시에 따라서 그 흡음 성능이 이렇게 나온다고 치죠. 근데 여기에다가 중간에 이 포러스 어떤 머티리얼에다가 구조적으로 이런 뭐 레조네이트, 꼭 이런 쉐입일 필요는 없습니다만, 레조네이트, 저는 C타입의 레조네이트 2개를 집어넣어 가지고 이렇게 쭉 하면은 프리퀀시 때마다 흡음 성능이 훨씬 좋아진다는 게 알려져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하고 싶은 게, 여기에 C타입의 뭐 크기라든지 위치라든지 요 뭐라고 하죠? 요 내기 보고 있는 방향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그 디자인 파라미터에 의해서 얘가 이게 아니라 이런 걸 될 겁니다, 아마. 이제 디자인 문제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컴퓨터를 돌려보면 뭐 요런 구조에서는 요렇게 있어서 보면은 픽이 하나가 있는 게 있고 2개가 있고 뭐 3개가 있고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포워드 문제를 하려면 요걸 인풋으로 놓고 우리가 원하는 그 observance coefficient를 쭉 이걸 아웃풋으로 놓고 계속 학습을 하면 얼추 잘 돼요. 얼추 잘 됩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면 뭐 시뮬레이션이랑 저희가 제안한 네트워크가 뭐 잘 학습되더라, 요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 이제 저희가 포워드 문제는 해결을 했어요. 근데 더 관심 있는 건 이제 인버스 문제인데, 인버스 문제를 풀려면 얘가 인풋이 되고 얘가 아웃풋이 되면 되겠죠. 내가 원하는 프리퀀시대를 그냥 손으로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맞는 디자인 형상이 어떻게 되는지를 제시해주는 네트워크를 학습을 하면 되는데, 또 역시 마찬가지로 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트레이닝 데이터셋을 하기 위해서는 해석을 돌려야 되는데, 이러한 다양한 형태를 이걸 집어넣고 나온 결과예요. 이걸 집어넣고 나온 결과고, 이걸 해석을 한 겁니다. 근데 인버스 문제를 풀려면 이거를 인풋으로 두고 이걸 아웃풋으로 두면 돼요. 그래서 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무식하게 했습니다. 했더니 이제 요거의 observable coefficient가 인풋이고, 인풋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웃풋은 이미지가 나와요. 제너레이팅 된 이미지인데 잘 나왔어요. 신기하네. 이게 말이 된단 말이야? 근데 또 이런 거는 이게 그라운드 트루스인데 제너레이트가 안 돼요.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리고 왜 안 되지? 얘는 또 될 때도, 그러니까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요. 근데 그러면 저희 관점에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좀 살펴보면 요게 재밌는 건데 원투매니 매핑 이슈가 뭐냐 하면 업저블 코에피션트를 막 이렇게 해가지고 설계를 보면 이렇게 다 달라요. 당연하겠죠. 이렇게 다른 이 디자인인데도 결국 우리가 원하는 게 비슷해요. 이 아웃풋이 하나가 아닌 경우가 더 많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요 네트워크 요게 중요한데 여기 이제 제목에 보시면은 어떤 겐 구조의 제너러티브한 네트워크를 써서 인버스 디자인을 하겠다는데 앞부분에 컨디션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요 G인 레이턴트 코드를 여기를 보시면 돼요. 여기를. 그래서 얘를 가지고 생성을 할 겁니다. 생성을 하는데 조금 더 잘 하려고 진짜랑 디스크리미네이터를 붙여가지고 좀 더 진짜처럼 뭐 그런 겐의 아이디어를 썼다. 그리고 원투매니 프로블럼을 해결한다기보다는 약간 디투어를 하기 위해서 그냥 겐이 아니라 컨디셔널 겐을 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뭐 파란색이 내가 한 건데 이 파란색을 보고 제너레이팅을 했고 그걸 가지고 다시 해석을 했더니 오렌지색으로 이렇게 잘 되더라. 그리고 요게 인풋인데 요렇게도 되고 요렇게도 되고 요렇게도 되고 그 컨디션을 바꿔가면서 서로 다르게 제너레이팅을 하라고 했고 얘를 각각 해석을 통해서 결과를 보면 거의 다 비슷하더라가 되겠습니다. 요게 재밌는 건데 지금 요 애니메이션을 보시면 요 제너레이트 된 거가 동영상으로 변하면서 얘의 위치를 한번 보시죠. 지금 쭉 변하면서 이거는 우리가 기존의 전통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해볼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 문제를 차원을 낮춰서 레이턴트로 가져오고 레이턴트 스페이스 상에서 이렇게 옮겨가면서 실제로 쉐입이 어떻게 제너레이트 되고 그때 코에피션 그 업저버블 코에피션 어떻게 되는지 동시에 볼 수 있습니다. 이쪽도 보면 같은 얘기인데 쭉 이렇게 변하면서 실제로 얘가 지금 어떻게 변하는지를 다 이걸 가지고 어떤 뭐 이 디자인을 뭐 이런 문제를 디자인하는 전문가한테 어떤 인사이트를 줄 수가 있겠죠. 자, 그렇게 해서 서머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제가 했던 것은 이제 저희가 딥러닝 쪽에 영상 예제가 많잖아요. CNN 때문에. 그래서 뭐 거기는 좀 너무 많은 연구가 되고 있으니까 저희 소음 진동에서 사운드에 좀 한번 집중을 해보자 라고 했고 시작을 했던 것이 사운드의 그 소스의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 로컬라이제이션 문제를 뭐 2D, 3D 뭐 이렇게 풀기도 하고 그 다음 뭐 어떤 임의의 물체가 있었을 때 웨이브 프로포게이션이나 스캐터링 문제에서 피직스까지 고려하는 문제 그리고 저는 궁극적으로 엔지니어가 뭘 해야 되느냐고 했을 때 많은 부분을 디자인을 해야 되는 건데 그 디자인을 하려면 인버스 디자인을 뭐 데이터적으로 할 때에 좀 원투매니 이슈가 분명히 있고 그것을 극복한다? 해결한다? 아니면 디투어한다는 방법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을 내리면 뭐 AI가 뭐 저는 몇 가지 예시를 통해서 좀 잘 되는 거를 특히 저희 뭐 그 사운드에 관해서 어쿠스틱스에 대해서 예를 들었지만 뭐 꼭 잘 된다기보다는 특히 뭐 노이즈 앤 바이브레이션 저희 이쪽 필드에서도 새로운 연구의 어떤 어퍼튜니티를 주는 게 아니냐라는 결론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